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 멘토 이 선생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셨을 때 메디포스트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메디포스트 문자를 많이 넣어주셨는데 그 네이처셀 그리고 메디포스트 누가 더 좋냐? 심 내용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메디포스트와 네이처셀 누가 더 좋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어떤 기업을 우리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냐,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 거냐, 좀 이런 중점을 좀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연치 않게 메디포스트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나오면서 이 네이처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걱정 아닌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걱정보다는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FDA 측에 대해서 긍정적인 바람을 좀 넣어줬기 때문에 네이처셀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뭐 비교의 관점을 좀 바꿔서 보면 누가 더 좋다, 그러니까 누가 더 우월하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또는 뭐 메디포스트나 네이처셀 누가 더 낫다 막 이런 논쟁보다는요,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두 기업이 다루고 있는 줄기세포가 솔직히 약간 다르잖아요. 네이처셀은 작아, 그쵸? 메디포스트는 뭡니까? 동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줄기세포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다른 길을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건데, 즉 자가세포는 뭡니까?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을 하는 거고, 동종은 타인의 세포를 이용한다는 그런 길이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두 회사의 전략적 차이와 향후 미래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이 좀 더 좋냐 이런 부분을 좀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바로 기사가 하나 나왔죠. 메디포스트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FDA 3상 승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일단은 누가 봐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호재성인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 메디포스트 한번 주가 볼까요? 오늘 오전에 잠깐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인데 지금도 5%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재성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거 보면 우리 메디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 뭐 기존에 뭐 지금 일본 관련해서, 그쵸? 마일스톤 관련해서 내용도 막 나오고, 그 다음에 FDA 뭐 임상 3상 관련해서 나오고, 아니 뭐 호재성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핵심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단어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가 뜨면 팔아라, 이런 영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차트의 흐름인데, 제가 왜 이런 호재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일까, 여기에 의문점을 좀 두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차트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셀하고 기점은 똑같습니다. 1월 22일 날부터 어땠습니까? 상승 흐름을 이어왔죠. 근데 네이처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이처셀도 보면 1월 22일 똑같이 이때부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메디포스트 보면요, 지금 지속적으로 끝까지 뭐 상승을 해서 지금 최고점인 얼마? 29,500원까지 올라온 건 당연한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찍어줬어요. 몇 프로 상승했을까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이거에 대한 상승에 있어서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 바로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쵸?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서 당일 최고가인 29,500원 찍고 나서 하락했다라는 건요, 호재가 발표되는 순간 기다렸던 어떤 물량, 단기 투자성 물량들이 크게 던져주면서 하락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또 누가 나왔습니까? 외인과 기관도 같이 털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매매 동향만 봐도 나와요 여러분들. 매매 동향만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1월 20일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1월 20일부터 보면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그쵸?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매수를 시작해요. 근데 보시면 기준점이 있잖아요. 10만 주, 20만 주씩 들어오다가 지금 상태를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들? 매수한 부분들에 있어서 힘이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20일 기점으로 기관이든 투신이든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물량을 받아주다가 진짜 물량을 강하게 받아줬어요. 근데 점점 힘이 약해져.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차트에서. 자, 그런데 이 모습만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호재성으로 인해서 이미 차트에 반영이 돼서
이미 기관하고 외인들은 매집이 들어와 있었고, 그쵸? 개인들은 물량을 던져놨는데 지금 어떻게 외인과 기관들은 일부 차익 실현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메디포스트는 지금 뭡니까? 기대감으로써 주가가 올라왔고 그 기대감이 내용이 나오면서 단기 매물이 나오는 시점이 오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하락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락은 아닙니다. 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지금 단기가열 발동 예고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단기가열이 나오냐, 이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점 생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런 단기가열 막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기가열이 된다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가격대에서 지지선을 만들어 주느냐 안 만들어 주느냐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뭡니까? 2차 상승의 포인트를 알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차익 실현을 했고 그 물량들이 다 나갔다? 아니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 거기다가 지금 외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다 나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 흐름을 보고 있다라는 건 일부 건강한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여기서 한번 더 털어주겠다 이거예요. 왜?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더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당장적으로 우리가 메디포스트를 봐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단기 변동성, 그쵸? 여기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럼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향후 임상 관련해서 임상 3상 진입했잖아요. 그러면 여거랑 일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뭐 실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건데, 앞으로 나올 내용이 솔직하게 지금 메디포스트가 카티스템 하나 가지고 국내 시장을 뭐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 그쵸? 이런 데이터가 몇 년치? 7년치가 쌓여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일본 진출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자고 하면은, 솔직하게 여기서 이제 핵심이 좀 뭐냐면 메디포스트가 뭐 일본에 뭐 진출하건 뭐 내용이 좋건 FDA 3상을 가건 이런 거 다 좋죠. 그런데 지금 얘네가 추석 파이프라인이 뭡니까? 뉴모스템까지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핵심적인 여기서 소스가 제가 살짝만 드리면 일본에 대한 마일스톤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은요 재생의료 조건부 허가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상용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어디 부분?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한 번 더 터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기대감이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번 더 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당장만 봐봐요. 우리 오늘 임상 3상만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호재인데 떨어졌어. 이거에만 포커싱 두고 우리 딱 시선이 여기에 고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를 보고 좀 시선을 넓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하면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메디포스트 보유하고 있지만 차트적인 대응이나 정보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요, 제가 100% 무료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략이라고 문자를 주시거나 또는 설명란 댓글에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링크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나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지금 화면에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디포스트에 대해서 뭐 FDA 3상 관련해서 앞으로 얘네가 미칠 영향이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저는 이제 이 FDA 3상을 이제 받았다는 것만으로 네이처셀한테는 뭐다? 저는 호재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야, 이거 메디포스트가 3상을 먼저 받았는데 그럼 얘네가 먼저 앞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메디포스트가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네이처셀 후발주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이런 걱정? 그리고 무조건 하실 겁니다. 그쵸?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메디포스트는 뭡니까? 동종세포예요. 남의 세포를 쓰잖아. 네이처셀은 자가줄기세포라는 거. 자,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길이 달라요. 똑같은 줄기세포지만 길이 다르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아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메디포스트가 임상 3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메디포스트가 임상 3상을 진입한 부분에 있어서 네이처셀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까다로운 FDA 기관이 한국의 줄기세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조인트 스템 재조명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야, 네이처셀은 FDA에서 뭘 받았어? RMAT, BTD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FDA에서는 이미 인정을 했지만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메디포스트가 임상 3상이라는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RMAT, BTD까지 받은 상태에서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딱 하나라고 봅니다. 메디포스트가 3상 승인을 따내면서 길을 닦아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FDA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확률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속 승인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확률적으로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 주가는요, 메디포스트보다 훨씬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보는 시선이 좀 다르다라고 좀 느낄 만한 말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은요, 메디포스트에 호재가 뜨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이처셀 주주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메디포스트에 호재가 뜨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이처셀에 대한 악재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건 악재가 아니다. 네이처셀에 대한 강력한 촉매제다. 어떤 촉매제? 가속 승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네이처셀에 대한 확률적인 부분들이 다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뭡니까? 네이처셀이 이제 조만간에 큰 상승을 앞두고 있다.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까? 2월 14일 네이처셀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2월에 우리가 미팅 관련돼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이 EOP 미팅을 하고 라정찬 회장이 막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2월이나 3월 중에 이거 미팅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이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 전에 네이처셀은요, EOP2 미팅 당시에 무슨 소스를 받았냐? 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속 승인에 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얻은 상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어딜 간다? 미국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어차피 얘네 뭐야, 창립기념일하면서 미국 어차피 어디로 갑니까? 볼티모어로 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겸사겸사 자료 들고 제출하면서 어차피 내용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전 이 시나리오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오늘 메디포스트에 그 3상 승인이 나왔다? 와, 이거 조만간에 네이처셀 차례가 분명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2월 14일날 미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네이처셀이 단순히 창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굳이 미국으로 넘어간다? 여기부터 의심 안 드세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아니, 창립기념일 축하하는데 굳이 미국으로 넘어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이처셀이 이제 FDA하고 이제 저번에 미팅할 때, EOP 미팅할 때 기술적이나 뭐 제조적이나 이런 사항들을 미리 언지를 해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맞춰 준비해라. 그러면은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할 건데. 근데 이번 시점에서 미국으로 넘어간다? 아, 이거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돼요. 거기다가 오늘 메디포스트가 3상 승인이라는 청신호를 쏴줬기 때문에 이 FDA 입장에서는 한국 줄기세포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RMAT, BTD 받았다? 조인트 스템이라고 하면은 말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네이처셀이나 메디포스트 설명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뭐 메디포스트, 네이처셀 둘 다 좋은 기업이에요. 솔직하게.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 차이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해석의 차이가 이 기업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처셀, 메디포스트 똑같은 줄기세포 기업이지만 다른 길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래, 메디포스트 3상 떴으니까 네이처셀은 악재다라고 생각하는 거, 솔직히 이런 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네이처셀이 뭐야? 메디포스트가 3상? 오케이, 이건 네이처셀한테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한다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시선의 차이가 저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선의 차이가 아닐까 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네이처셀이 상승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인데 이 마지막 탑승 티켓을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수익 중이건 손실 중이건 솔직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다려온 만큼의 시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이 탑승 티켓을 잡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번호로 전략이라고 두 글자만 딱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설명란이나 이렇게 댓글란에 문자 보내기 링크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자, 이 링크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문자가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늦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후회하면 늦습니다. 100% 무료로 제가 도움드리는 거니까 눈 딱 감고 링크 눌러주시고 제 도움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영상에서 제가 또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했던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영상에서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